그래서 여기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냐, 그 다음에 별의 밝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온도와 밝기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외부 은하.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자,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은하를 뺀 나머지 외부 은하들도 되게 많아. 그리고 이러한 또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단이라는 것을 또 이뤄. 은하단이 또 모여서 초거대 은하단이라는 걸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 자, 일단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차라는 것이 있어요. 연주 시차인데, 자, 시차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물체를 바라볼 때, 자, 이 고정된 물체가 있어. 자, 고정된 물체를 바라봤을 때 이 물체는 뒤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면은 얘는 이 물체는 여기에 놓여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똑바로 가서, 자, 내가 이 지점에 와 있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자, 이 물체는 요 스크린 봤을 때 스크린의 이쪽에 놓여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관찰자가 이동하는 거지. 자, 관찰하는 관찰자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자, 물체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 그 기억나? 중2 때? 황도 12궁.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태양은 고정돼 있잖아. 그치?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 고정돼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구가 공전하지만 관찰자인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되니? 태양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그 태양이 움직이는 그 거리에 해당하는 별자리의 위치, 이걸 황도 12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자가 고정된 물체를 관찰했을 때, 관찰자가 이동했을 때 이 물체가 보이는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때 요 각, 이 각을 우리는 시차라고 한다. 시차. 맞지? 여기를 시차라고 그래. 그래서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어느 고정된 물체를 바라봤을 때, 자, 어떻게 돼? 그 뒤에는 고정된 배경에서, 자, 그 물체가 나타나는, 보이는 그 위치. 그랬을 때 그 사이의 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시차라고 한다. 시차. 그러면 이 고정된 물체가 여기 있어. 근데 이번엔 고정된 물체를 조금 더 멀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고정된 물체가 여기 있대요. 근데 관찰자의 위치는 여기 똑같아요. 고정된 위치. 그래서 A하고 B라는 고정된 위치, 요 두 지점을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이제 요 물체를 바라볼 거야. 자, 어떻게 돼? 쭉 봤을 때 여기 있겠죠. 그렇지? 자, B에서 이제 이 고정된 물체를 바라볼 거야. 쭉쭉쭉쭉쭉 갔어. 요게 보이네. 그러면은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시차는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시차가 될 겁니다. 이제 시차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시차를 봤을 때, 자, 요 관찰하는 사람에서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질수록, 그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시차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관측 지점과 자, 이때는 고정된 물체예요. 자, 관측 지점과 고정된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우리가 바라볼 때 나타나는, 관측되는 각, 요 시차는 작아진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연주 시차를 하려면 먼저 시차라는 것을 좀 봐야 돼. 자, 시차.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차라는 거는 그냥 지구에서도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어. 자, 당장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여기에 고정된 물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눈을 뜨게 되면 이 두 눈에 동시에 초점을 짜서 요 위치에 보일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한쪽 눈을 가려. 그럼 왼쪽 눈으로 얘를 바라봤을 때 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요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 왼쪽을 갖고 오른쪽 눈으로 바라봐요. 그 오른쪽 눈은 이제 요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했을 때 요 사이 각이 시차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놓고 그냥 왼쪽 이렇게 감아봐. 그럼 얘는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때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왼쪽 감고 오른쪽 감고 반복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는 거리와 물체와의 이 각이 이제 시차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나 간다. 관측 가능해.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주로 이제 넘어가 보자는 거야. 우주로.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는 거리의 측정 단위가 자, 뭐 킬로미터, 메타로 있는데 별까지 킬로미터로 나타내기 되게 힘들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빛도 이제 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이제 광년이라고 이제 그래, 광년. 그래서 라이트 이어라고 했어. 그래서 광년이라는 걸 쓰는데, 자, 그 광년으로도 그 별과 별, 천체와 천체가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편한 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관측할 수 있게끔. 자, 태양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무슨 운동해요? 공전 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전 운동할 거야.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움직여? 공전. 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무슨 방향이야? 아니, 서에서 동하면 안 돼. 큰일 나.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구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란 말이야. 무조건 자전과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고 우리가 뭐 동에서 서다 서에서 동은 내가 그 자리에 놓였을 때, 자, 요 자리에 있을 때 그 방향을 찾는 거야. 방향을 찾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밖에서 바라볼 때는 공전 방향은 무조건 뭐다? 반시계 방향이다. 자, 서에서 동하면 안 돼.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야. 지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이 별은 항성이야. 항성. 그래서 별의 위치가 변하지 않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 뒷배경이 있을 거야. 자, 요 배경을 놨을 때 이 배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나타낼 때, 잘 봐. 자, 만약 시차했을 때 요렇게, 자, 요 거리가 요만큼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는데, 자, 만약 배경이 여기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배경이 더 멀어져요. 그러면 요 사이에 거리가 멀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를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런데, 자, 요거를 계속 무한적으로 늘려봐봐. 무한적으로 늘려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게 무한적으로 여기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이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그 무한정 가게 돼. 무한정 가게 돼. 그러면 무한정 가게 되면 우리가 관측했을 때 별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은 고정된 위치에서 항성이기 때문에, 자, 항성이니까 별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별이 만약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인다면은 이만큼 움직인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별의 위치는 멀어질수록 별은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별을 시차로 따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시차가 굉장히 작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은 거의 시차가 0이 되는 별을 배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경이 되는 별을 바라보든 이쪽에서 배경이 되는 별을 바라보든 시차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배경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배경이 되는 별이 있을 거야. 배경별. 이 배경별은 여기서 봐도 요 자리예요. 여기서 봐도 요 자리입니다. 알겠니? 왜냐면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배경이 되는 별의 시차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경이 되는 별. 그래서 이 별은 또는 얘를 이제 기준별이라고 하죠. 이 별은 거의 시차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보든 시차는 0에 가까우니까 이 A라는 별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정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알지? 그럼 이제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을 이제 바라볼 거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니?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야, 큰일 났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냐고.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이잖아. 왜 이래?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는 거지. 태양이 별이라는 걸 자꾸 우리 놓쳐. 왜냐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지? 자, 여기에서 요 별을 바라볼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이제 여기 있지만 우리가 배경이 되는 지점에서는 별이 요게 놓여질 겁니다. 자, 공전했어요. 여기 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 반바퀴 도니까 6개월이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 시차도 마찬가지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야. 그 여기 와서 이 별을 바라볼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쭉 바라보면은, 자, 이 별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자, 이때 요 사이의 각이 뭐가 돼요? 시차가 됩니다. 그럼 연주 시차는 뭐냐? 연주 시차는 요 시차의 2분의 1. 알지? 그래서 요 부분, 즉 시차의 2분의 1이 되는 요 각을 뭐라고 하냐면 연주 시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 뭐야? 시차의 2분의 1. 그리고 이 시차는 얼마 간격, 얼마의 시간 간격? 6개월 간격으로. 왜? 지구의 요 지점에서, 자, 여기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이각이 시차고, 그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연주 시차야. 그렇죠? 그래서 시차의 2분의 1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것이 바로 연주 시차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각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각의 단위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 자, 뭐냐. 우리가 이제 3바퀴 돌면 360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도라고 그래. 1도. 그렇죠? 얘를 도라고 하죠. 자, 1도를 이제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갖다 붙일 거야. 시간의 단위를 갖다 붙일 거야. 그래서 1도는 이렇게 하면 뭐라 불러? 분이래요. 그러니까 1도를 60등분 하는 거야. 1도를, 그래서 얘는 1도를 60등분 했을 때 그 한 등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1분이라고 부릅니다. 1시간을 우리가 60분이라고 하잖아. 자, 그거랑 같은 개념이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1도가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1시간.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시간의 단위를 도입하는 거지. 그래서 요 도는 마치 시간. 그래서 1도는 마치 1시간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러면은 1도는 1시간 60분이니까 1도는 60분. 알지? 자, 1분은 60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시간은 3600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초가 된다. 그치? 그래서 1도의 크기를 60등분하면은 그것이 한 등분이 1분이 되고요. 자, 1도를 3600등분했을 때 그 한 등분의 크기가 360초가 된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 그치? 멀리 떨어져 있는 별 했을 때 그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것이 그 시차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단위가 아니라 초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조건 연주 시차를 쓸 수는 없어요. 왜? 이게 거리가 무한적으로 커버려요. 자, 큰 별이야. 그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 요게 3바퀴 도는 여기서 여기야. 자, 여기서 관찰하면 시차가 나오지. 근데 별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얘를 시차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차가 작아지지. 자, 이만큼 돼 있어. 그 시차를 구분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할 때는, 자, 이게 굉장히 먼 별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까운 별. 알겠지? 지구에서 가까운 별 측정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연주 시차는 걸 알잖아. 그쵸? 그럼 있잖아. 거리가 멀수록 요 연주 시차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리가 만약 별이 여기에 있어. 그럼 요 연주 시차 요게 2분의 1이잖아요. 자, 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연주 시차는 어떻게 돼요? 요 각의 2분의 1이죠. 작아지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와, 자, 연주 시차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게를 이제 우리가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야. 연주 시차가 1초야. 그럼 1초의 역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그때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pc라고 할 거야. 자,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을까? 파섹. 파섹. 그래서 1파섹은 1초,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의 거리. 알지? 그래서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일 때의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이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있어. 그거를 1광년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빛이 계속 가.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초당 30km를 빛이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간대. 그게 이제 1광년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1파섹의 거리는 3.26광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놔야 돼. 알지? 자. 그래서 1초. 1도가 아니라 1초에 1초.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1파섹은 연주 시차가 여기가 1초일 때야. 시차는 2초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초일 때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1파섹의 거리는 여기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1초야. 요 거리가 1파섹이고, 그럼 이 1파섹의 거리는 빛으로 가게 되면은 3.26 광년, LY, 라이트 이어. 그러니까 빛이 3.26년 동안 쭉 가야지만이 그게
1파섹의 거리가 된다는 거야. 자, LY 하자면 광년이라고 하죠, 광년. 근데 광년 잘해야 돼. 미칠 광 아니야. 빛광자야. 네. 알겠지? 자, 이게 바로 1파섹이에요, 1파섹. 그래서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거리는 이제 지구에서 빛을 쐈어. 그럼 이 빛이 3.26년 동안 움직인 거리. 3.26년 동안 달 빛이 갔을 때 요 별에 도달할 거야. 그럼 그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하고, 이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요 연주 시차가 1초, 시차는 2초.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이렇게 파섹이라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파섹이라는 거를 찾아낸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파섹이에요, 파섹. 그래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이렇게 찾아낸 거야.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이해가 중요해. 다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여기가 A란 말이지. A에서 아니 여기를 가라고 하단 말이야. 가. 그럼 가에서 요 뒤에 배경별을 보면은 여기가 보일 겁니다. 맞지? 네. 여기가 가가 될 거예요. 자, 나 지점에서 이 별을 본다면 이 별의 배경거리는 여기가 될 겁니다. 맞지? 배경은. 그러니까 A를 통해서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할 거야. 왕복할 거야. 알겠지?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요 기준이 되는, 배경이 되는 기준이 되는 별이 이렇게 지구하고 별하고 이렇게 수직이면은 여기가 똑같아요. 알겠지? 근데 이 별이, 요 길이 된 별이 요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요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어떻게 돼? 다르겠지. 그치?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다르겠지.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거를. 자, 쭉 가서. 자. 연주 시차가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할 겁니다. 알겠지? 6개월 간격으로. 자, 1도는 60분이고요. 3,600초입니다. 그래서 땡땡이야, 땡땡. 땡은 분이고, 땡땡이야. 자, 요게 뒤에 배경이 되는, 자, 배경이 돼. 요 배경 있어. 자, 여기가 배경별이라고 할게요. 배경별. 그래서,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요 별이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여기에서 이 별을 관측할 거야. 그러면 이 별이, 여기서 여기가 S 스타. 그럼 여기가 S1에, 라고 해보자 말이야. 여기가, 자, 1지점. 자, 2지점. 자, 여기서 이 S를 바라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S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배경이 별이 뭐가 됐든 자, 요 사이의 거리가 0.04 0.04초라고 합시다. 그 요 사이 거리를요 0.06초예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이 둘을 합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죠? 0.1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요 배경별하고 S1하고 배경별하고 S2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시차 차이야. 시차 차이를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차 차이 또는 거리 차이가 되겠지. 우리 시차 차이 거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여기가 0.04고 여기가 0.06이면 여기 합하면 얘가 0.1이거든. 그 요 0.1은 뭐가 돼요? 시차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주 시차지. 자,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다?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0.05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0.05초니까 우리가 파섹이라는 거리는요, 연주 시차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치? 연주 시차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0.05초니까 여기에다가 0.05초를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0파섹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연주시차 구하는 법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구하고 목성에서의 시차 비교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공정 궤도가 누가 더 길어? 지구, 태양에서 거리가 목성이 더 길지? 그 같은 별을 관측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는,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시차고요. 목성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목성에서의 시차. 그럼 결국은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먼 행성일수록 어떻게 돼? 같은 별을 바라보는 시차는 커진다. 그치? 같은 별을 바라보는 시차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연주 시차는 관측하는 지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지구에서 관측할 거냐, 목성에서 관측할 거냐. 라는 건 차이가 난다는 거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자, 이때 시차는 누가 더 커? 그렇지. 목성의 시차가 지구의 시차보다 더 크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는 목성의 시차는 6개월 간격이 아니야. 공전 주기가 지구하고 다르니까. 자, 지구는 1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간격으로 연주 시차를 측정한다. 목성은 또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걸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자, X의 별을, 자, 여기서 관측할 거야. 1지점에서. 자, 그럼 여기가 X1. 자, 6개월 뒤에 E2에서 X를 바라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쭉 가니까 여기가 X2. 자, 그런데 이번엔 X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Y라는 별을 볼 거야. 그럼 E1에서 Y를 바라봤을 때, 자, 배경 지점은 여기, Y1. E2에서 Y를 바라봤을 때 배경 지점은 이렇게 Y2. 그러면 어떻게 되니? 태양으로부터, 자,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 거리가 먼 별일수록 연주 시차는, 그치?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Y가 더 길어. 그럼 연주 시차는 어떻게 돼요? Y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연주 시차가, 자, 어떻게 돼?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에이씨, 뭐야. 1파섹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파섹은 연주 시차. 자, 뭐야? 초분의 1이다. 초분의 1. 왜 이래, 이거? 초분의 1, 연주 시차분의 1.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의 우리가 보고. 자, 이게 이제 관측되는 별이 A, B. 똑같아. 그럼 여기가 이제 배경 지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봐봐. 그럼 그럼 A는 이렇게 되니까 연주 시차가 누가 커?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별까지 거리는 누가 더 멀어요? 그렇지. 연주 시차가 크면은, 자, 거리는 더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연주 시차를 하겠지만은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봐. 자, 멀면 어떻게 될까? 시차가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거리가 더 멀어도. 그래서 일정 거리까지는 우리가 연주 시차를 할 수 있지만, 자, 100파섹 이상일 때는 연주 시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섹이라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구할 때. 그래서, 자, 봤을 때, 자, 태양 말고 제일 가까운 별이 뭐가 있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거, 뭐지? 그 나비족 나오는 영화 뭐지? 나비족 나오는 영화.
아바타. 아바타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 별에 있는 행성. 지구 같은 행성.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곳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리고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태양 다음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거야.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래서 왜 이제 지구에서 막 관찰하고 막 연구하는데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이 몇 개가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이 몇 개가 행성이 몇 개 관찰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과학기술이 상상도 못하는 만큼 발달되면 진짜 우리는 아마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바타가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그 가상이니까. 그래서 연주 시차가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거리가 멀죠. 연주 시차가 클수록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게 요거 스피카란 별 80파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별까지 거리 단위를 얘기했을 때, 자, 광년이라는 것이 있어. 라이트 이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한다. 이거 계산하기 되게 복잡해. 그래서,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알지? 그러면 1시간은 3600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초 지워지고 원데이는 원데이는 24 아니다. 원데이 밑으로 가야지. 원데이가 24아워가 되죠. 그럼 지워지겠죠? 일 년은요? 365 데이죠. 예곱하고 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킬로미터야. 이게 바로 1광년의 거리가 돼. 오, 딱 이거 그치? 우리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상상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숫자지만 이 광년도 천체에서는 자 우리 우주에서는 거리 단위로는 굉장히 짧은 단위가 된다. 알지? 자, 그 다음에 1파섹이란 단위는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1파섹은 3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가 되고 3.26. 자, 이것보다는 요걸 외워. 3.26. 1파섹은 뭐다? 3.26 광년이다. 그래서 1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하는 거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파섹으로 이제 거리를 거리를 계산한 거는 보통 100파섹 미만의 별. 자, 그 이상은 연주 시차는 힘들다. 파섹은 힘들다. 연주 시차로 계산하기 힘들다. 응? 계산 문제도 많아요. 근데 파섹하고 3.26 광년 정도만 좀 알아두고, 자, 이런 계산 안 나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건 꼭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비교하는 것이 나오겠지. 왜? 비교하는 것이 나오겠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얘가 1파섹이지. 그냥 얘는 1파섹이야. 자, 얘는 2분의 1파섹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섹이 돼요. 얘는 그렇죠. 4파섹이 되겠죠. 요 정도지, 요 정도. 요 정도. 그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복잡한 거. 왜냐면 어려운 거 계산기 두들겨야 되니까. 그치?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자, 여기 태양의 지구가 여기 E1에 있을 때 별을 봤을 때 S1, 6개월 뒤에 E2에 왔을 때 별을 바라봤을 때 S2. 자, 이 천구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가상의 면이고요. 여기에 있는 별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시차가 0인 별들. 그냥 굉장히 먼 거야. 굉장히 먼 거. 먼 별의 배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시차는 몇 초냐? 0.4초입니다.
그 연주 시차는요 0.2초예요. 그럼 별까지 거리는요 0.2분의 1 파세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0.2분의 1이니까 얘는 10분의 2잖아. 그치? 그러니까 5 파세기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5 파세기 얼마가 돼요? 자, 10 파세기 된다면 연주 시차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몇 초가 돼요? 0.1초가 되겠죠. 끝. 끝. 응. 그래서 연주 시차 거리는 반비례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연주 시차는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돼야지. 그러니까 0.2의 반이니까 0.1초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되지. 뭘 계산해? 됐니? 자, 이런 건 이제 연주 시차가 어떻게 돼? 작을수록 먼 별. 그럼 클수록 가까운 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는 마가 돼야지. 그렇고. 자, 이제 우리는 별의 성질할 때, 자, 성질 들어갈 거야. 오야. 자, 이제 별의 밝기. 별의 밝기. 자, 우리가 별은, 자, 다시. 자, 별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이고요. 이제 우리 통합에서 얘를 뭐라고 배울 거냐면요. 주계열성이라고 배울 거예요. 주계열성. 그래서 이 별의 중심, 핵에는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자, 어쨌든 간에 태양이 질량과 비슷하든 뭐든, 자, 수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요, 상상 이하로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그때 높은 에너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빛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이 별에서 나오는 이 빛을 지구에서 관측할 거야. 그러면 이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 동안 밝기는 어떻게 되니? 자, 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 이 밝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밝기는 실제 밝기가 아니란 얘기야. 자,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 밝기를 뭐라 하냐면은 겉보기라고 그래. 겉보기. 그래서 이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매길 거야. 이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부를 거예요. 맞지? 네. 자,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별의 밝기는 실제 밝기가 아니라 겉보기 밝기. 겉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겉보기 등급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실제 밝기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근데 별의 실제 밝기를 알려고 하는데 이거는 별마다 거리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 밝기가 더 실제 밝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기준점을 정할 거예요. 자, 10파섹의 거리를 기준점으로. 자, 10파섹의 거리를 기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별의 위치가 10파섹일 때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18파섹의 거리에 별이 놓여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별의 실제 밝기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절대 밝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것을 등급을 매길 거예요. 자, 이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밝기를, 별이 일단 왜 별의 밝기가 생기냐? 별은 그 내부 핵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알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빛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 방출하는 빛을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빛의 밝기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지구에서 관측한 밝기는 실제 별의 밝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면서 별의 밝기는 줄어들어. 그래서 자,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밝기는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니라 겉보기 밝기.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는 걸로 매길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별의 실제 밝기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별마다의 거리가 다르니까 우리가 그 별을 가서 볼 수는 없지. 기준을 세울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자, 이 모든 별을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자, 10파섹에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지는 별의 실제 밝기, 이거를 우리는 절대 밝기. 알지?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별이 빛이 나오고, 우리는 그 밝기가 뭔지 알았어. 왜 밝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는 별의 밝기가 이제 실제 밝기가 달라진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별에서 지구로 오는 동안 빛의 세기는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 만약 이 면적을 빛이 통과할 거예요. 근데 다시 이만큼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이 면적을 통과하겠죠. 그치?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빛의 세기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빛의 세기는 일정해. 왜냐면 진공 상태니까 빛이 손실되거나 그러지 않아. 대신 어떻게 되니? 그 빛이 통과하는 면적이 커진단 말이야. 자, 그 면적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 단위 면적. 자, 이 얘기는 뭘까? 같은 면적당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알지? 그래서 같은 면적당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별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별의 밝기인데요. 자, 면적이잖아. 그치? 면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 거리가, 자, 여기서 별이 있어요. 자, 1, 1, 1이에요. 여기 거리가 1. 근데 여기 거리가, 자, 다시 늘었어. 그러면 여기가 2, 2, 2가 되니까, 자, 여기 면적이 1인데, 여기 면적이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자, 거리는 몇 배 늘었어요? 거리는 몇 배 늘었어? 거리는 2배. 근데 면적은 4배.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됐더니 면적이 몇 배가 됐냐면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아, 거리의 제곱으로 면적이 증가하네. 그러면 그 면적을 통과하는 빛의 양은 똑같잖아. 그치? 그 빛의 양은 어떻게 돼?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또 봐. 요 1이라는 면적에 예를 들어서 빛이, 자, 얘에서 100이라는 빛이 있어. 그럼 얘는 1 면적에 100이라는 빛이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왔어. 그 여기에는 빛은 그대로 100이라는 빛이 통과할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은 뭐가 돼요? 4 면적에 100이라는 빛이 통과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면적당 빛은 어떻게 돼요? 25의 빛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빛의 양은 100에서 25야. 얼마 줄어들었어? 면적이 2배, 자, 거리가 2배 되니까 면적이 4배가 됐지. 그래서 같은 면적당 빛은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되니까 빛의 세기는 같은 면적당 빛은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빛의 양은 다 똑같아. 근데 면적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똑같은데 면적은 4배가 됐으니까 이 면적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되니?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야. 이 면적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 면적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처음 어떻게 되니?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구가 있단 말이야. 지구에서 내가 이 별의 빛을 어떻게 돼? 9분의 1의 별의 빛만 보는 거야. 받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구란 말이지. 자, 이 별의 빛이 여기야. 자, 여기서, 자, 9라는 빛이 나왔어. 자, 빛의 세기가 9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여기는 9가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9가 되죠. 그럼 여기는요? 1이 되잖아요. 그럼 9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는 1의 빛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밝기가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면 빛의 밝기는 4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10배면 빛의 밝기는 10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에 따른 빛의 관계 알겠지? 그래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그 별의 빛은 밝게 보인다. 근데 그것은 실제 밝기가 아니라 관찰되는 별의 밝기. 자, 이것은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겉보기 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밝기를 이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어이구 밝네 어둡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서로 비교할 거 아니야. A가 B보다 더 밝아요. B는 C보다 더 밝아요. 그러면 A는 C보다 얼마나 밝을까? 그러니까 이 밝기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뭐를 매긴다? 등급을 매긴다. 알지? 자, 그래서 별의 밝기를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등급을 했을 때 이제 반대로 갈 거야.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다. 알지? 그러니까 1등급 별이 있고 2등급 별이 있어. 그럼 1등급 별이 더 밝은 별이야.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등급이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등급, 2등급 있고 이렇게 3등급이 있으면 당연히 0등급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등급이 있고요. 마이너스 2등급이 있습니다. 알지?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등급이 낮아집니다. 자, 일로 갈수록 별의 밝기가 밝다는 거예요. 밝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알지?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수 편에서 여기는 소수점도 있어. 소수점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 밝기하고 등급 관계는 알았어. 등급이 작을수록 알지? 더 밝은 거야.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은 밝기가 얼마 차이 나는데? 그치? 이게 중요한 거지. 자, 한 등급 차이마다
2.5배 차이가 나요. 그치? 2.5배. 2.5배. 그러니까, 0등급의 별은, 자, 2등급 별보다 몇 배 밝을까? 그러면은, 여기가 2.5배. 자, 여기가 2.5배죠.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2.5 곱하기 2.5. 2.5의 제곱배 밝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할 거야. 자, 등급 간격이 몇 칸이니? 2칸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 간격이 2칸이란 말이야. 2칸이니까 2.5에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등급 간격이 n칸이면 밝기는 그쵸. 2.5의 n승배가 되겠지. 그래서 n칸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건데, 이거를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칸을 매겨야 되잖아. 이거 언제 써서 칸 매길 거야?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등급이 0등급보다 2칸이 더 작지. 그러니까 2.5에 2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큰 등급수 빼기 작은 등급수. 얘가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n칸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등급의 별은 2등급 별보다 몇 배 밝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 그러면 큰 등급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등급하고 자, 2등급을 비교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큰 등급수, 2등급 빼기 마이너스 2등급. 그럼 뭐야? 4칸 차이네? 2.5의 4승배네? 됐니?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1등급 별은 6등급이가 몇 칸 차이야? 600이 하니까 5칸 차이지. 그러면은 2.5의 5승이 약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자, 100배 밝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이 등급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건 그냥 알아도 마찬가지로 밝은 별이 0등성, 뭐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우리 밝기에 따라서 등성을 매길 거야. 알지? 그래서 0등성, 1등성, 얘도 맞죠? 등성의 숫자가 작아서 밝은 별이다. 자, 요 정도만, 자, 기억하고. 자, 그래서 등급, 별의 등급과 밝등급, 자, 밝기 차이인데, 이게 그냥 외우는 건 아니야.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뭐다? n칸 차이, 칸 차이지. 그래서 그 n칸 차이는 큰 등급수 빼기 뭐가 된다? 작은 등급수. 그래서 밝기는 2.5의 n승배 차이가 난다. 그렇지? 그래서 6등급에서 5등급 한 칸이니까 2.5배. 6등급의 밝기 전구 한 개라면은 2.5배니까 약 2.5개가 되겠죠. 자, 4등급 그러면 한 칸, 두 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2.5에 2.5니까 요거 곱하면 약 6.3배. 그러니까 이걸 숫자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럼 6.3배니까 전구가 6.3개가 돼야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어떻게 2.5 곱하기 2.5 곱하기 2.5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약 16배예요. 그러니까 전구 16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2등급은 4칸 차이니까 2.5에 4승이 되겠지. 그거 약 40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구 40개. 자, 얘는 5칸 차이니까 2.5에 5승 10배, 전구 100개.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그치? 요것만 잘 잡아놓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밝기를 하는데, 자, 등급이 작을수록, 자, 마이너스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헷갈릴 필요 없다. 어차피 똑같이 이걸로 가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로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밝기를 등급으로 정해놨잖아. 근데 실제 별의 밝기와 관찰되는 밝기는 다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 별의 밝기와 관찰되는 별의 밝기를 등급을 매길 거야. 알지? 그래서 먼저 겉보기 등급. 알지?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별의 밝기와 상관없어요. 이제 실제 별의 밝기 어두운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 그럼 더 밝아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절대 등급이 돼야 할 거야. 그 이제 별마다 거리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기준을 정할 겁니다. 별이 얼마?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이 갖는 실제 밝기. 그치?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돼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어떻게 돼? 밝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자, 여기가 10파섹이에요. 자, 10파섹의 별이 있대요. 그러면 이 별의 위치가 자, 10파섹이면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와 겉보기 등급과 10파섹에서 바라본 등급이 절대 등급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단 말이야. 알지? 자, 이번에는 별이 여기 있어. 알지? 그러면 요 별은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위치에 있네. 그치? 그럼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는 겉보기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등급은 이 별을 어느 위치로 보낼 거예요? 10파섹의 위치로 보냈을 때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만약 여기를 기준했을 때 여기 있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을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그치? 그런데 요 별은 절대 등급은 요 위치가 아니라 10파섹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맞니? 그치? 자, 10파섹으로 물러나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겉보기 등급은 그대로지만 절대 등급은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알지? 바로 요렇게. 자, 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는 겉보기 등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요 별이 갖는 실제 별의 밝기는 이쪽에 있을 때 별의 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겉보기 등급과 요 밑으로 쓰자. 밑으로. 잘리겠다. 자, 여기 쓰면 겉보기 등급은 변하진 않아. 근데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위치했을 때 등급이거든. 여기 있을 때 바라본 밝기거든. 그러니까 요 밝기에서 거리가
더 어떻게 돼?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니까 밝기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절대 등급이 더 커져요. 알지? 그래서 이 10파섹 기준으로 별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졌냐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됐니? 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볼까? 우리가 별의 밝기 했을 때 자, 별이 A였습니다. 자, 요게 있으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의 밝기가 있겠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절대 등급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등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여기 했을 때 밝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만약 여기 우리가 그 별 A를 아까 설명이 거꾸로 됐나 보다. 설명이 거꾸로 됐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겉보기하고 절대가 다 똑같아. 그치? 그치? 근데 실제로 이 별은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별을 봤을 때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면은 겉보기하고 절대 등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근데 얘는 땡겨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는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설명이 더 명확하겠다. 아까 설명 잘못됐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겉보기 등급이 작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더 가까우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더 밝게 보이는 거지. 그럼 빛의 세기가 더 커지는 건 등급이 낮아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자, 겉보기하고 절대 등급 했잖아. 자,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고 절대 등급은 10파섹의 거리에 놓였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야. 알지? 같은 10파섹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 좀 해야 돼. 자,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야. 알지? 자, 다음. 절대 등급은 이 별이 10파섹에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야. 알지? 이게 바로 절대 등급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더 밝은 별은 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더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등급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가까워지니까 겉보기 밝기가 밝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보다 여기서 더 밝게 보이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밝기는 더 밝아 보이고 등급은 낮아져. 그래서 요 관계 성립되는 거야. 자, 얘는 그냥 이 자리니까 똑같겠지. 자, 요 C는 요 자리가 실제로 여기지. 그러니까 더 멀어지니까 겉보기 밝기는 어두워지겠지. 그럼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을 구할 거야. 자, 이 값이 0이면요 10파섹의 거리입니다. 별이. 자, 이 값이 0보다 작으면요 10파섹 미만에 놓여진 별이에요. 자, 이 차이의 값이 0보다 크면은 10파섹 이상의 그러니까 거리의 별이 그러니까 더 10파섹보다 더 멀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란 얘기야. 요거. 우리 진짜 요거. 그러니까 밝기하고 등급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때 이게 되게 헷갈릴 거야, 이거. 나도 헷갈렸으니까 좀 전에. 밝기하고 등급은 반대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은 18세기의 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8세기에 놓여 있다면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가 겉보기 등급이고요. 그렇죠? 18세기에서 바라본 18세기 있다고 했을 때 바라본 별의 밝기가 같을 거 아니야. 18세기 거리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같단 말이야. 그리고 18세기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는 이 변하는 건 아니지. 근데 실제 별은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겉보기 밝기가 더 밝아지니까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가면 낮아진다. 그럼 절대 등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가기는 어떻게 돼? 절대 등급 변하지 않고 더 어둡게 보이니까, 자,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야. 겉절이 나 좋아하거든.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이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본 거야. 그래서 겉보기 빼기 절대. 겉절.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와우, 뭐야 이거? 태양이 있네. 빅뱅 알아? 빅뱅이 이제 3인 체제로 나온다며. 잘은 몰라요. 잘은 몰라? 하이사는. 빅뱅에 그 태양이 있잖아. 자, 태양은 18세 아니잖아. 18세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이에요. 자, 겉보기 등급이 작은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의 순서, 가장 밝은 게 태양, 그 다음에 시리우스. 그치? 그래서 태양, 시리우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0.4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0.4 다음에 1.16 폴룩스, 그 다음에 자 대내부 북극성.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절대 등급이 작은 거. 자, 그러면 18색에 있을 때 얘는 무조건 18색이야. 18색. 자, 18색을 놓고 그때 실제 별의 밝기, 그럼 제일 밝은 게 대내부, 베텔게우스, 그치? 그 다음에 북극성, 그리고 자 폴룩스, 시리우스, 태양이 가장 어둡겠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겉절이가 이렇게 빼. 0보다 작고요.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작고요.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는 거의 뭐야? 0보다 약간 크네? 거의 0에 가깝네. 그치? 자, 그래서 18색보다 먼 거리의 별은 그러면 어떻게 돼? 0보다 큰 거. 북극성, 베텔게우스, 대내부. 플룩스를 약간은 크지? 그 18색 약간 크지? 왜냐면 그 차이값이 0.05니까. 그치? 0.5니까 약간 크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함시켜야지. 근데 거의 18색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18색보다 가까운 것은 겉절이 마이너스인 거. 그래서 겉절이가 플러스인 거는 18색 이상. 겉절이가
마이너스면은 18색 미만. 그래서 태양. 그렇죠? 그다음에 시리우스. 그리고 요 플룩스는 거의 18색 근처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절이가 플러스는 18색보다 큰 거. 겉절이가 0이면 18색. 겉절이가 마이너스면 뭐야? 18색 미만.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래. 여기까지 가자. 자, 이제 이 아까 별은 자, 우리 이제 별은 그 안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치?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빛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빨조노조 파남보가 있어. 자, 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될까? 길어진다. 자,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잖아. 자,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잖아. 자, 보라색 쪽 갈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진다. 자, 그랬을 때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작아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파동 에너지, 복사 에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는 커져.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체온에서는 뭐가 나와? 적외선이 방출이 된다. 저온이잖아. 35도씨, 37도씨 저온이기 때문에. 태양은 매우 높은 고온이기 때문에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있잖아. 자, 봐봐. 우리가 별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자,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본다라는 건요, 볼 수 있는 빛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알겠니?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가 셀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로도 어떤 단위로도 셀 수 없을 것만큼 많은 별들이 있어. 그럼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니? 그럼 그 많은 별에서 별의 빛이 나오는데 그러면 밤에도 별은 환해야 되잖아. 우주는 밤하늘은 환해야 되잖아. 엄청나게 많은 별에서 빛이 나오니까. 근데 밤하늘은 어두워요. 왜? 왜? 자,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 엄청나게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면에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에요. 빛을 방출하겠죠. 자외선, 가시광선 막 이런 것들. 자, 오다가 어떻게 되니? 거리가 멀어지니까는 같은 면적당 빛의 세기는 약해지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에너지가 약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가시광선 지점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지구에는 적외선보다 더 작은 이쪽에 빛이 올 거야. 적외선 빛이. 그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한 별들이 너무 많아. 그 별에서 빛이 오지만 우리는 그 빛을 못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요, 바로 뭐예요? 가시광선의 빛이 지구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도 저 멀리에서 별에서 빛을 방출했지만 지구도 도달하지 않은 빛도 얼마나 많겠니?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자, 우리 이제 최초의 우주 망원경은 허블이야.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모아서 관찰하는 망원경이었어.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제임스 웹 카메라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보냈단 말이야. 제임스 웹 카메라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모으는 별이에요. 모으는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의 빛을 모아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임스 웹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이거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겠네. 저온에서 방출하는 빛이야. 자, 보라색, 파란색, 일로 갈수록 에너지 크겠네요. 고온에서 방출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 왜냐면 보라색이나 남색은 거의 파란색에 섞여가지고 잘 관찰 안 돼. 그치? 자,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알겠니? 붉은색. 그래서 자, 청색이 가장 높다. 붉은색, 적색이 가장 낮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 황색, 알죠? 황백색, 백색, 청백색, 청색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황색이 태양이에요. 알겠니? 그치?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아두자. 알겠지? 알아두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시광선을 통해서. 자,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자리라는 별자리가 관찰이 된대. 자, 그 중에서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띈대요. 그럼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띠네?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니겔이란 것은요, 청백색을 떼요.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 통합에서, 고1 통합과에서 배우는데,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자,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나, 그러면 그 에너지, 청백색이나, 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면, 청색, 청백색, 요런 빛이 나온다는 거는 그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온도가 높으니까 수소의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나중에 헬륨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자, 굉장히 질량이 큰, 수소가 굉장히 많은 질량이 큰 별이야. 그래서 그 별이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별이 죽으면 그 별이 뭐 블랙홀로 바뀐다든가 중성자별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고, 자, 적색이나 주황색, 황색, 자, 요 정도 우리 태양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적게 일어나. 왜?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을 기준할 때 태양 있지.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뭐 블랙홀이 되거나 뭐 이런 중성자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작은 외성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 때문에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블랙홀이 되고 중성자별이 되면서 자,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요 태양을 기준으로 이제 별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의 진화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온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딱 요것만 딱 기억해요. 요거. 자, 요거는 기본 개념 우리는 잡고 있어야 돼.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 계속 가는 거고. 이걸 다 외울 순 없다. 그래서 청색, 황색, 적색. 자, 그래서 황색이 뭐다? 태양이다. 이제 바로 이렇게. 자, 그렇지. 그래서 거리 관계 한 배면은 2.5배, 두 배면은 2.5 곱하기 2.5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1등급 별이 더 밝죠? 자, 1등급보다 더 작은 숫자. 그치? 자, 별의 밝기, 자, 할 때 소수점을 이용해서도 나타냅니다. 그치?
자, 1등급 별과 6등급은 600이니까 5배, 2.5의 5승이니까 100배. 그치? 그럼, 자, 2등급이니까 약 얘는 2.5배지, 6배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돼. 별건 없어. 그 다음에, 자, 이게 등급이 작을수록 이제 밝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별게 없고. 자, 3등급 별이 100개가 모였대요. 100배니까 2.5의 5승이에요. 그러니까 3 빼기 한기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끝. n칼 차이. 큰 것 빼기 작은 거. 그치? 큰 등급 빼기 작은 등급.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써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100배가 뭐다? 2.5의 5승. 5칸 차이구나. 100배가 5칸 차이구나. 그치? 자, 이거는 다 되잖아. 우리 눈에 밝게 이거는 겉이지. 18색이 있을 때 얘는 절대고요. 자, 실제 밝기 비교할 수 있는 게 절대고요. 그렇죠? 얘는 겉보기 등급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겉보기 등급이 가장 적은 C가 되고요. 자, 실제로 가장 밝은 것은 D가 되겠죠. 자, 18색보다 가까워요. 겉절이가 마이너스. 그래서 겉절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네. 자, 여기는 딱 18색이네. 자, 그 다음에 C도 마이너스, D는 플러스지. 그래서 T. 그렇죠?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겉절이 C네? 가장 멀리 있는 거 D. 그치? 끝. 자. 왜 내가 아까 하려고 했어? 황색이 태양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막아내야겠지. 표면 온도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다 사이에 청백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색, 주황색, 적색. 이런 식으로. 그치? 끝났어?